두 번째 영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자 이른바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9쪽입니다. 자 맨 위에 줄이요.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자 줄임말로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을 시행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그리고 재해, 자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를 재활,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과거에 뭐 다른 과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 철학이 잘 묻어난 근로자와 경영주와 정부가 다친 노동자에 대해서, 아픈 노동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의식이 지금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29쪽의 중간 문단이요. 자,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근로자의 유족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다르게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산재보험의 보험자는 정부가 되고 가입자는 사업주가 되고 수급자는 근로자가 된다. 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2000년 7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다 산재보험, 즉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32쪽에 이제 맨 위에 줄입니다. 자, 2022년도에 산재보험에 좀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바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다른 말로는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하고 배송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물건을 사고 파고 중개하는 이런 종사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그 노무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이게 한 번에 묶인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재작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과 배송업이 갑자기 이렇게 확 수직 상승했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좀 법적 검토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게 안 맞더라고요, 당시에. 벌써 3년 전인데 기존의 근로기준법하고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까? 저한테 이제 그게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산재보험 처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던, 단기간에 법을 바꿨던, 개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233쪽에 맨 위에 네모칸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업무상 재해예요. 이게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업무상 재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뉴스에 가끔 뭐 오랫동안 뭐 법정에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이거는 뭐 회사의 책임이다, 이거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판결을 받죠.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보통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노무사 이제 우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내가 다쳤다. 그 과거의 사례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똑같은 형태로 내가 다쳤는데 왜 나는 그 대상자가 안 되냐 해가지고 보통 이게 그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이 법원에서 많이 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족들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아주 이제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 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아주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례들도 많아요. 뭐 우리 235쪽과 236쪽을 보면은 뭐 학생, 중소기업 사업주, 뭐 각종 특례 규정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산재보험은 이게 사회복지에서 다루기보다는 이게 노동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에서 노동법 분야가 있어요. 노동법에서 보통 이 산재보험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237쪽의 급여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업무상 사고. 자, 업무상 사고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자,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뭐 어떤 뭐 물질에 노출되든가 또는 뭐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38쪽입니다. 238쪽에 출퇴근 제외라고 돼 있죠. 자, 이게 그 통상적으로 출퇴근할 때 또는 뭐 회사에 출퇴근하는 통학버스, 통근버스라고 얘기하죠. 이거에서 발생한 사고 등등을 통틀어서 출퇴근 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어떤 뭐 김 과장님이 맨날 저 통근하는 그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때 만약에 사고가 벌어지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자, 뭐 이게 아마 노무사 상담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업무상 재해는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일한 사례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239쪽에 요양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양급여는 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자, 현물급여라고 하죠. 그래서 다치거나 병든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240쪽에 또 휴업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아래 문단이요. 자, 휴업급여는 업무상 이유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자, 요양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취업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3쪽의 맨 위에가 유족급여인데 유족급여가 이제 또 가장 또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죠. 자, 유족급여는 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자, 그래서 뭐 보상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유족급여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원만하게 그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업무상 재해다 또는 아니다 뭐 해가지고 자, 고용주하고 이제 근로자하고 원만하게 타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고용보험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까지 해서 쭉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갈 건데 이게 어차피 이 책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막 다 뒤섞여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핵심 내용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